짜잔! 인트로 영상을 찍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맨날 그냥 영상 켜가지고 그냥 찍어버려가지고 인트로를 항상 생략을 했는데 늘상 그랬듯이 아무 말 대잔치로 옛날 애적 이야기를 꺼내가면서 정보를 얻어가셔도 좋겠지만 많이 기대는 하지 말라는 점. 그냥 뭐 그 기대하고 영상 키셨어요? 그럼 안 돼. 도파민 충전이나 하라고.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지독한 불면증 친구 덕분에 입술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세라마이딘 리페어 닥터자르트 건데요. 무난무난하게 오일리 해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소량만 발라야 돼요. 진짜 소량만. 약간 물은 아니죠. 립글로즈 재질 중에서도 좀 가벼운 오일리한, 가벼운이랑 오일리랑 같이 붙을 수 있는 단어야? 어쨌든 그래도 이런 튜브형 립밤들 중에서는 좀 가벼운 편에 속하지 않나. 이 친구에 대한 꿀팁, 지금도 이게 꿀팁이 지금 적용이 되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알아볼 수 있어. 닥터자르트. 이젠 안 되네?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진짜 신기한 게요. 이거 제가 쿠팡에서 4,000원, 5,000원? 이렇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얘를 만 얼마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할인된 가격이라고 해서 제가 진짜 극대노를 했거든요? 어쩜 이럴 수 있냐. 내가 쿠팡에서 샀는데 했는데 지금 쿠팡 가격 보니까 막 17,000원 막 이러네? 이게 왜 이렇게 비싸? 고급 립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비싸지? 야, 너 주식이 아니라 이 친구를 살았어야 했네, 씨. 썸네일이나 뭐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지금 이 영상은 겟레디 윈민 척하는 AI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척하는, 제가 최근이 아니라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엄청 애용하고 있는 어플 추천 영상인데요. 광고 아니고 그냥 하자.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만 하면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비슷해? 이거 셔츠를 이렇게 좀 풀었구나. 얘는 안에 티를 안 입었네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넥타이를 메고 있어서 저 넥타이를 좀 매야 되거든요? 제가 넥타이를 한참 맸을 때는 맬 줄 알았는데 이제 몰라요. 넥타이 매는 법. 넥타이 매는 법 알려준 사람이 있어. 자, 보고 따라합니다. 그 넥타이도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남색을 구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샀어요. AI는 뭔가 좀 학생 느낌 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 상점회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넥타이를 매봤던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따라했어. 오른손에 얇은 애를 두고 왼손엔 뚱뚱한 애를 두는데 아니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저씨 빨리 좀 재생해주세요. 오케이. 아니야. 오, 위험했어. 와. 대충 이렇게 맨 것 같은데? 넥타이 전문가만큼 전문스럽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 여기까지만 해. 귀걸이가 여기가 좀 링이거든, 이 친구가. 링을 좀 갖고 올게요. 피부 화장? 그래, 피부 화장해. 어뮤즈 듀 젤리 비건 쿠션 1.5.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제 인생 파운데이션이 조르지노 아르마니의 레스팅 실크인데, 와, 진짜 얘는 지금 거의 다 썼고 다행히도 하나 더 있어요. 선물을 받은 게 있어서 진짜로 건성 피부에게 정말 축복처럼 내려지는 파운데이션이지 않나. 저는 솔직히 사계절 내내 쓰고 너무 제 취향이라서 제 인생 파운데이션인데, 매트하고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 파운데이션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이 친구는 좀 탈락입니다. 얘는 가볍게 올라가되 굉장히 피부결을 살려주고 물광과 촉촉광과 예쁜 광과 같은 뭐 그런 광들을 잘 살려주는 친구인데, 또 정말 중요 포인트, 이게 진짜 중요 포인트. 저는 좀 귀찮은 것도 있고 또 가방에 막 노트북도 있고 막 진짜 노트도 막 여러 개 들고 다니니까 항상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형부가 항상 제 그 가방 이렇게 들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도 벽돌 들고 왔네, 벽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짐을 보따리로 막 들고 다니는 인간이다 보니까 수저 화장용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써본 사람들은 알아. 8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 피부색과 어우러지면서 다크닝 없이, 막 진짜 피곤한 기색 없이 내 피부색을 살짝 톤업 시켜주면서도 예쁜 광을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 진짜. 물론 고가의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필요해서 구매하긴 하지만 늘 구매하기 전에 내가
평소에 그렇게 화장을 자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화장하고 싶은 날에만 화장을 하는 인간이라서 일주일에 2번? 뭐 아니면 1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냐면 메이크업을 보통 할 때 사람들마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메이크업에서 포인트는 속눈썹이랑 피부거든요. 근데 속눈썹은 제가 워낙 짧아가지고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제 나름대로 공을 들이는 편이라고 하면 피부는 이 메이크업을 하는 이 얼굴에서 가장 큰 면적이잖아요, 사실. 그만큼 좀 가격대가 있는 친구를 써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라고 할 순 없지만 반대로 저렴이 중에서는 안 좋은 게 많다는 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피부랑도 너무 잘 맞고 트러블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고가인 걸 알고 있고 화장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놀랍게도 난 지금 이걸 안 바르고 내 영상에 이런 거 속눈 후구 없지? 어뮤즈 바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거슬리니까. 얘를 바를 때는 항상 이렇게 밉니다. 근데 이렇게 밀면서 바르잖아요? 그럼 진짜 얇게 그리고 고르게 발리는 쿠션이더라고요. 대박이죠? 살이 빠졌냐고 물어보시면 빠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속상해요. 또 다시 불면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게 너의 인생의 1순위야? 라고 하면 사실 1순위가 지금 건강이거든요. 근데 그 건강에서도 초 1순위, 0순위? 잠이란 말이에요. 제가 맞아 오늘 잘 왔네. 오늘 잘 왔어. 오늘 왜냐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잘 왔어. 일단 앉아. 가지 말고 이게 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었는데 제 23년도 노트였어요. 이렇게 노트를 갖고 다닌 건 정말 23년도 작년이 정말 본격적이었고 22년도는 노트 대신에 아이클라우드에다가 바로바로 그냥 일기를 쓰고 뭐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그거 메모를 아이클라우드에다 바로바로 적었거든요. 아이클라우드 메모에다가. 그리고 그 전에는 여행을 갈 때마다 여행 노트들을 진짜 이만한 사이즈의 여행 노트들을 하나 챙겨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느꼈던 것들을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사 올 때 그 여행 노트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못 찾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 속상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진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해놨던 게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런 노트를 적는 거는 여행 노트만 있었어요. 그 여행 노트도 저희 큰짱이랑 같이 떠났던 일본 여행에서 큰짱이 주황 색깔 진짜 귀요미의 작은 노트를 꺼내서 우리가 같이 있는 카페에 대한 글을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지금 앞에 있는 뭐 라떼인가 뭐 좀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 언니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거 너무 좋다 했는데 그쯤에 제가 나 눈썹 좀 그리고 김영하 님이 자기가 어떻게 여행을 다니는지 말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김영하 님이 자기가 이제 여행을 갈 때 하는 습관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여행지를 그리는 거. 예전에는 노트에다가 그렸는데 지금은 아이패드에다가 그리신다고 했고 또 그 여행지에 있는 현장을 핸드폰 녹음기로 그 주변 소리를 녹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그 어렸을 때 그 시절 그 순간들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게 되죠. 이게 그 소리가 갖고 있는 저장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리가 유독 그렇잖아요. 그 여행을 시각적으로도 즐기고 청각적으로도 즐기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다양하게 즐기는 걸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때 큰짱도 자기만의 그 여행을 기록하는 게 있고 김영하 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을 갈 때 이만한 사이즈의 이것보다 더 얇은 사이즈의 노트를 들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느낀 것들 아니면 그때 뭐 보이는 실시간 풍경들을 적거나 아니면 풍경을 그리거나 해왔는데 그걸 잃어버렸지. 그랬는데 그렇게 여행에 관련된 걸 메모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노트에 일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적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빨리 적고 싶어서 내 생각을 빠르게 입력하고 싶어서 핸드폰 아니면 아이패드로 제가 막 메모장에다가 썼거든요. 이게 노트에다가 적으니까 훨씬 더
감정을 절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표현을, 물론 실제로 내가 감정이 절제되진 않아. 여기다가 쓸 때는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문장을 쓸 때는 여러 번 생각한단 말이죠. 김선희는 오늘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다를 쓰려면 나는 벌써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완성이 됐는데 타이핑을 치면 더 빨리 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펜으로 이렇게 적다 보면은 김선희는 오늘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 먹었다. 벌써부터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손이. 내가 아무리 격한 상태에서의 감정들을 적어도 굉장히 절제된 문체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 번 생각하면서 그걸 적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막 문장을 그렇다고 해서 막 깔끔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머릿속에서 그 문장 구조가 깔끔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문장 자체는 좀 뒤죽박죽일 때도 많고 앞이랑 뒤가 내용이 다를 때도 많지만, 굉장히 이거 내 감정을 절제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느끼면서 어라? 이거 여행 노트로만 내가 노트를 들고 다니지 말고 들고 다니는 노트를 하나 사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알라딘에서 제가 무슨 책을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알라딘에서 사은품으로 이 친구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노출 제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분석행위 당했을 것 같은 그 서적들이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펼쳤을 때 180도로 펼쳐져야 되는데 무지여야 돼. 그리고 크기가 A4 용지보단 작아야 돼. 얘가 진짜 사은품으로 온 친구인데 지금 내가 그때 무슨 책을 구매했는지 기억도 못하잖아. 얘를 발견해서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진짜 흐릿하게 보인다니까요. 첫눈에 반하면 그 사람만 또렷하게 보이고 나머지가 흐릿하게 보인대잖아요. 얘가 그랬어. 그래서 23년도에는 여행 노트를 따로 마련하진 않았고 일기도 쓰고 내 생각도 적고 기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문장들을 옮겨 적거나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화나 뭔가 책을 봤을 때 독후감들도 여기다 다 적었거든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포즈가 진짜 따라 그리는 게 재밌는데 어려워요. 너무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가지고. 어쨌든 23년도는 이렇게 썼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어쨌든 손으로 적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글씨가 예쁜지 안 예쁜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손으로 적었을 때, 특히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손으로 적었을 때 굉장히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 걸 느껴요. 제가 딱 정리해서 쓰는 걸 보면서 내가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물론 엉망진창으로 표현할 때가 더 많긴 하지만 이 친구 덕분에 정말 감정 정리를 많이 했어요. 감정은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 생각 정리? 워낙 또 생각이 많잖아요. 호르몬 문제로 이제 불면증이 있는 건데, 최근 불면증은 호르몬 플러스로 정말 좀 불안한 일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 심리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지금 잠을 좀 못 자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불면증 얘기하느라 얘 얘기가 나왔구나. 화장하면서 말해. 그만 이야기해, 그만. 진짜 여러분들은 속았습니다. 수다를 떨기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이 겟레디 윗미 영상. 이게 아날로그로 적은 거다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클라우드에다가 일기를 적었던 인간이니까 메모장이라서 검색 기능이 있어서 나 무슨 감정이나 무슨 사건으로 일기를 썼었는데 그거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게 진짜 편하거든요. 지금은 잃어버린 노트들이지만 다행히도 제가 21년도, 22년도 글들은 아이클라우드에다가 한 90% 정도는 옮겨놨었거든요. 그림들은 좀 못 옮겼고, 그래도 좀 글들은 좀 대체로 옮겨놨는데 오늘 할 거 없네? 이거나 옮길까? 하고 옮긴 거였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 워케이션을 다녀왔어요. 워케이션이라 함은 워크와 베케이션을 함께 해보겠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 일이라는 것과 노는 것은 대척점에 있는 건데 그걸 두 가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주도로 갔었는데, 사실 워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냥 쉬는 것과 아예 모르는 공간 가서 쉬는 건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좀 더 그 현실 감각이 뭉개진 채로 휴식할 수 있어서 더 좀 휴식할 수 있어요. 사실 신체적으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짐 싸고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침대에 누워서 그러면 또 이제 가뜩이나 불면증인데 또 이부자리를 타요. 잠자리를 탄단 말이죠. 그래서 또 낯선 침대, 낯선 이불이라서 또 잠을 못 자고 막 이게 난리를 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체적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나만 보이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렷하게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왜 익숙한 곳에 있으면은 다 눈에 다 들어오니까 정말 내 신경을 빼앗는 게 너무 많은데 낯선 곳에 가면은 그런 처음 보는 것들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워케이션도 할 겸, 정확히 워케이션을 도전할 겸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신경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신경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제주도 워케이션을 갔었는데 좋았어요. 근데 안 좋았어요. 왜냐면 워케이션이잖아요. 워크가 왜 먼저 나오냐, 일을 한 다음에 베케이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안 하면 뭔가 그 휴가를 즐길 때 마음의 짐, 응어리가 계속 쌓여있어. 그래서 좀 워케이션은 진짜 애매하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워케이션을 간다면 이제 미래의 남자친구랑 같이 갈 것 같은데 몰라. 근데 뭐 같이 가겠지, 여행을. 워케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워크를 해, 걔는 베케이션을 즐겨. 둘 중에 한 명은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일할게. 나가서 놀다 와. 익스트림 즐기고 와. 번지점프 하고 와. 그렇게 워케이션을 완성시킬 수 있지 않나. 아니면 딱 그 워케이션을 갈 때 일은 딱 2시간만, 그 외에는 다 노는 거, 막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지 않는 이상 저처럼 워케이션을 도전하고 갔을 때는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떡하죠? 밤 11시가 넘다 보니까 아이섀도우가 잘 안 발리는 게 이제 굉장히 뭉쳐있는데도 제가 열심히 풀지 않게 돼요. 어차피 밖에 안 나가니까 이러면서. 그 워케이션 갔을 때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작을 못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아마 라이브를 켰을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은 1월 1일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짜 놀랍게도 저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았을 때 꼭 그 제아의 종소리를 TV로 같이 아빠랑 봤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본 것 같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그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귀찮아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는 60번 넘게 봤을 테니까 지겨울 법도 하지.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자 하고만 잤는데,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그게 필수 코스였어요. 낭만 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낭만이 있어요. 그 TV가 뭐라고, 그 TV 앞에서 제아의 종소리를 종치는 거를 이제 오매볼만 기다리면서 언제 치지 하다가 딱 종치는 거 보고 자는 게, 제가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잠을 못 자고 있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잠을 잘 잤거든요. 언니들 피셜 문을 열면 얘가 항상 자고 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 밤 9시 10시 사이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미라클 모닝이지. 일찍 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아의 종소리는 꼭 들었다는 거.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마지막 날에 항상 술을 마신 것 같아요. 혼자 보낸 적도 없어. 이번에 나 어떻게 보냈지? 나 이번에 뭐 했지? 올해는 혼자 보냈던 것 같은데? 이랬네? 아씨. 그래서 그 1월 1일에 보통은 원래 술을 마셨어요. 1월 1일에 친구나 아니면은 그 당시 만나고 있던 사람과 1월 1일을 같이 보냈는데 술을 항상 마셨던 것 같아. 그래서 1월 1일이 기억이 잘 없어. 12월 31일에 술을 마시니까 1월 1일이 잘 기억이 없어.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이 자기는 1월 1일에 뭐뭐뭐뭐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거죠. 나는 1월 1일에 뭘 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구독자분의 루틴을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죠. 그래서 나도 뭔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다시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연결된다니까. 23년도 노트를 아이클라우드에다가 백업을 하자. 이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이제 뭐 날짜를 정해서 꼭 하는 게 아니라 잠 안 올 때 그냥 뭐 일기장이나 좀 백업할까? 하고 막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카페에 가가지고 영상 편집도 안 하고 뭐 책도 안 읽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냥 일기장 그거 옮기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날 잡고 딱 하려고 했죠. 근데 아직까지 사실 다 옮기지 못했어요. 내용도 좀 많기도 하고, 또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또 좋은 게 그냥 아이클라우드 메모에다 옮겨서 내가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는 것도 좋지. 근데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타이핑 쳐서 옮기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퇴고의 과정이 돼요. 와, 이게 좋더라고. 내가 이때는 그래도 좀 이런 감정이 좀 사무쳐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어떤 느낌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알겠고, 엄청 수정하는 건 아니고, 엄청 수정하면 또 그 맛이 사라져서 그냥 좀 비모님 부분을 체크해서 좀 수정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들여쓰기 해서 쓰면 조금 더 가독성이 좋다거나, 이런 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1월 1일 루틴이라고 하기에는 좀 벅차고, 연초에 하는 루틴으로서 작년에 썼던 메모와 일기를 옮기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구독자분 덕분에 이 재밌는 거를 원래 하던 거지만 이게 연초에 딱 하니까 좀 재밌어요. 작년에 내가 어땠는지 알고. 근데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너무 돌고 돌아. 그거 막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 23일? 4월 23일인지 4월 30일인지 그쯤 일기였는데 요즘은 아이라인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마스카라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만화 캐릭터다 보니까 위에 아이라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좀 빼줘야, 고양이처럼 좀 빼줘야 이 친구가 좀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를 잘 안 그리니까 잘 찾기도 어렵네. 근데 있을 거야. 여기 있다. 브라운이네? 그냥 하자. 그쯤부터 제가 불면증이 다시 시작됐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니까 까먹는다니까. 22년도 여름부터 23년도 진짜 3월까지는 진짜 기적적으로 잠이 너무 잘 잤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아니 11시? 11시 반 딱 잠들어서 7시에 딱 깼어요. 알람도 안 맞추고. 제가 근데 알람 안 맞추고 산 지 꽤 됐거든요. 몇 년 됐어요. 물론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어나야 하면은 알람은 그럴 때 맞추긴 하지만 평상시에 알람 절대 안 맞추거든요. 불면증이 있으니까 아침에 알람이 울린다는 생각을 하면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별게 다 방해가 돼. 정말 딱 7시 딱 진짜 눈이 딱 떠지고 약 7시간 정도인데 그 7시간을 몇 달을 잠을 자니까 저는 그때 에너지를 많이 제가 축적을 잘 해놔서 수영을 배울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몇 개월 동안 잠을 정말 잘 잤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잠을 잘 못 잤지? 이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오늘도 1시간이라도 더 많이 자서 진짜 5시간만이라도 자자. 요즘 목표거든요. 5시간만이라도 자자. 진짜 나 욕심 안 부릴게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잠을 못 잤을까? 내가 언제부터 다시 이렇게 좀 불면이 심해졌지? 이런 생각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이 캄캄한데. 근데 이 일기장을 옮기면서 이때부터였구나. 고양이 아이라이너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걱정은 마세요. 언젠간 잘 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고민도 많고 걱정도 좀 많아서 그런 건데 언젠가는 잠 잘 잘 것 같아요. 한번 그 잠 잘 잤던 그 몇 개월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또 오지 않을까? 하이라이트를 좀 해줍니다. 이게 이제 잠을 못 자도 그런 건 다 둘째 치는데 일단은 잠을 못 자면은 체력도 떨어지는데 이게 뇌 기능도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기억력이 원래 좋지 않은 편. 근데 막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안 좋아졌는데 또 거기다가 잠을 못 자니까 또 안 좋아짐. 그래서 진짜 뒤돌면 까먹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힘들어. 이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힘들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이 자꾸 휘발되니까 그게 막 진짜 5초 단위로 사라지는 걸 느끼니까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포스트잇에다가 제 일정을 적고 다녔어요. 노트 같은 건 너무 무겁고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핸드폰도 솔직히 좀 너무 번거롭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종이였고 포스트잇이었어요. 그때부터 포스트잇 습관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포스트잇을 엄청 붙이고 있거든요. 여기는 없네. 참고로 이게 2024년도 노트입니다. 친구가 선물을 줬고요. 옛날 LP를 재활용해서 만든 노트래요. 그래서 이 LP가 랜덤으로 온다고. 저는 이제 김범용님은 사실 잘 모르는데 노래는 좀 유명한 게 많더라고요. 바람 바람 바람. 뭔가 이상했는데. 입술색은 좀 웜한 색을 쓰는데 3C 제품이고 여기는 이렇게 옛날에 전자파 차단이라고 해서 이런 거 반들반들한 거 붙이는 거 있었거든요. 핸드폰 뒤에 붙이면은 이렇게 반들반들 빛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특징이 뭐냐면 정확하게 나를 비추진 않아. 근데 날 비추긴 해. 이건 딱 그 정도예요. 거울처럼 또렷하게 나를 비춰주진 않지만 그래도 비춰주긴 해요. 발색도 나쁘지 않고 착색도 나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블러 형태의 틴트라고 해야 돼? 립스틱? 밀크 카라멜 향. 근데 착색이나 지속력 쏘쏘. 근데 이 거울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베스트. 최대한 비슷한 색을 발라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포스트잇으로 들고 다녔는데 내가 그날 했던 투두리스트라든가 내가 그날 했던 업무들이나 다 하면 그 포스트잇 구겨서 버렸거든요. 이거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끝나면 끝이니까. 입술색이랑 똑같은 블러셔를 합시다. 화장은 얼추 끝났고 스타일링만 좀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반꽃 쓸 느낌이 나니까 저도 약간 좀 손으로 대충 좀 해주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머리결 부시시한 것도 AI가 비슷하게 표현해줬어. 이런 건 좀 그냥 찰랑이게 좀 표현해주지. 이래서 AI랑 인간 감수성이 없어. 비슷한가? 쌩얼이었을 때가 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어렵다. 진짜 좀 뷰티 유튜버도 너무 신기해요. 심지어 내 사진을 넣어서 나를 닮게 만든 AI를 내가 또 비슷하게 꾸미는 것도 어려운데. 얼추 비슷하다고 치고 포스트잇으로 들고 다니는 거는 이제 그 포스트잇을 잃어버리면 좀 끝장나거든요. 전 진짜 그런 위기를 수십 번 겪었기 때문에 포스트잇 위험도는 알고는 있는데 이미 이런 노트를 들고 다니는데 또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는 건 좀 너무 부담이었어요. 아 이건 나랑 안 맞고 저건 나랑 맞고 하는 것들이 점점 생기는데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투두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어떤 걸 이용해야지 효율적으로 스케줄 관리가 가능한지를 빠른 시간 안에 좀 느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조건이 무조건 디지털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호환이 돼야 돼요. 핸드폰과 아이패드와 컴퓨터와 다 호환이 돼야 되는데 또 컴퓨터도 맥북과 윈도우가 호환이 돼야 되는 압도적 호환성을 갖춘 친구여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는 잘 쓰면 괜찮겠지만 너무 저랑은 안 맞았었고 굿노트 와 진짜 너무 기능이 많아서 힘들었어. 오히려 단순하게 투두만 적을 수 있는 근데 그게 또 달력으로서 형태도 보여줘야 되는 투두 깔끔하게 달력형 투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제가 정착해서 쓰고 있는 건 언제부터 썼을까 얘? 22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보고 있고 매일매일 쓰고 있는 어플인데 투두메이트라는 어플이에요. 얘는 윈도우도 돼, 또 태블릿 PC도 돼, 그리고 맥북도 돼, 핸드폰으로도 해. 기기 연동이 너무 잘 돼요. 진짜 너무 잘 돼요. 그리고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색깔별로 업무들을 지정하면 그 색깔만 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운동은 연두색, 초록색, 민트 이 색상 계열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11월 달이고 나의 업무나 어떤 루틴을 색깔로 딱 지정만 잘 해놓으면 직관적으로 잘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색깔 지정도 처음부터 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색깔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하루에 어떤 일을 혹은 일주일을 아니면 한 달을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지 그걸 보통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지 일은 처음부터 몰라요. 왜냐면 내 루틴이 안 잡혀 있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냥 뭐 일주일에 몇 번은 운동을 가야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색깔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목요일마다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색깔들이 자리를 잡은 게 몇 개월 안 됐네요. 작년 7월부터예요. 22년도 4월부터 이 어플을 썼는데 내 인생에서 나는 이거는 꼭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군 이게 파악이 되는 데까지는 좀 1년하고 3개월이 1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검정색으로 통일해서 쓰는 게 가장 일단 편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월요일마다 뭐 스피닝을 탄다. 그러니까 뭐 빨간색으로 할까? 그렇게는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욕심내서 색깔별로 막 예쁘게 해야지? 그러면 이 어플 못 쓸 거 중도 탈락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이 어플을 2년가량 썼지만 그래도 루틴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생활이 좀 뒤죽박죽일 때가 많아요. 또 불면이 있는 시기에는 잠을 일정 시간 못 자면 진짜 루틴이 그 생활 자체가 꼬여지기 월요일엔 뭘 하고 화요일엔 뭘 하고 이런 거를 미리 일주일 정도 거는 등록을 해놓고요. 제가 2-3주치의 그런 스케줄은 좀 잘 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그 일을 잘 처리를 하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주일에 만약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업무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업무를 다 못했다 그러면 다음날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일이 계속 밀리고 그냥 그 밀리는데 만약 다음 다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업무 강도가 어떨지 모르는데 함부로 그렇게 정하기가 좀 많이 어렵단 말이죠.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는 입장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건 아니라서 그래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짜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뭐 할당량들 이렇게 나누고 또 이제 그 일주일에서도 좀 여유로운 날과 여유롭지 않은 날들도 당연히 좀 미리 체크해놓고 일을 분배를 해놓고요. 일주일 단위로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하고 또 회사 사무실에 가서 투두메이트 키고 여기서 가장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일을 사실 전 아침에 먼저 하거든요. 그때 저는 집중력이 사실 좀 없는 편이에요. 아침에 저녁 7시, 8시 이쯤이 좀 집중력이 가장 높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러프한
업무들을 좀 배정을 해놓고 오히려 저녁쯤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많이 배치를 해놔서 어떤 순서로 일할지 어떤 시간에 일할지를 회사에 두고 하는데 그 다이어리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하고를 적어놓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굉장히 마음 편해요. 근데 이것도 좀 저는 루틴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 없이 이 행동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의식적으로 계속 투두메이트 켜야 돼. 이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그래도 5년? 한 6년 정도 이렇게 살면은 자연스럽게 아침에 뭔가 체크하고 점심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이건 또 그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 뭐 학생이시거나 아니면 직장인인데 주 5일 확실한 그런 직장이 지나면 나만의 루틴을 잡는 건 더 쉽죠. 저보다 더 빨리 걸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제 사진으로 만든 AI를 따라하는 메이크업 및 스타일링을 하면서 김선선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스케줄 정리 어플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졸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짧은 쉬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김선선은 물러가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김선선